봉주뚜몽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도 달콤하게 잘 보내셨어요? 저는 취향과 여러 생각이 맞는 분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3시간이 꼭 3분 같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 기분 마치 하트입니다. 작은 하트, 큰 하트, 뿅뿅. 오늘 같이 읽어볼 책 프랑스 여자는 80세에도 사랑을 한다 가져왔습니다. 제목에 끌려서 책을 선택했어요. 나이를 먹어도 여자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혹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 보셨어요? 2015년 태어난 아기는 특별한 사고나 질병이 없는 한 142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그러니 80세의 연애를 시작해도 20년은 꽁냥꽁냥하게 살 수 있겠네요. 흔히 프랑스 여성들은 아름답다, 매혹적이다, 이지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녀들의 어떤 생각과 관계의 방식이 이토록 매혹적인 개인주의자로 만든 것일까요? 이 책을 읽고 와, 나의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 한 70%는 맞아떨어져서 무릎을 팍 치고 아하! 하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노구치 마사코님은 프랑스와 일본을 오가는 에세이스트입니다. 프랑스인 남편을 따라 파리에 산 지 20년, 여성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자가 만난 매력적인 프랑스 여자들, 자존감 높은 그녀들로부터 깨달은 것들을 정리한 책으로 누군가의 애인, 아내, 엄마를 걷어내고 당차게 나를 위해 살길 원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감명 깊었던 에피소드를 골라봤어요. 함께 사랑에 빠진 듯 즐거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콩생트레브 에 에쿠테. 나이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 프랑스인은 일본인만큼 나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나이뿐 아니라 자신의 나이조차 잘 세지 않는다.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의 나이를 묻지도 않고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도 않는다. 오래 사귄 사이에도 서로의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연스럽게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다. 친구의 50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파티 내내 나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생일 주인공 역시 어느새 50이 되었네요 같은 인사말 따윈 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케이크의 초는 하나. 애초에 나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파티의 주인공은 그녀의 나이가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이다. 프랑스에 있으면 이런 식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한 동양권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문화다. 특히 일본은 그 사람과 나이가 세트처럼 인식된다. 이름 뒤에 붙어 있는 49는 무슨 의미야? 당연히 나이잖아. 내가 대답하자. 그렇군. 미국에서는 연봉 10만 달러처럼 돈이 중요한 숫자라고 하던데 일본에서는 그게 나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상해 프랑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글쎄 숫자 이외에 무엇이겠지? 라고 대답했다. 숫자 이외에 무엇? 이번에는 내가 생각에 잠길 차례였다. 일본에서는 솔직함이 미덕이라는 문화가 지나칠 정도여서 나이를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치부를 감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부러 앞다퉈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이로 시작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매력 있느냐가 중요하다. 심플하게 가자. 카롤린의 독서 여행. 파트너나 가족,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에도 색다른 장점이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홀로 여행하며 기분을 새롭게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 기간 동안 스스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묻혀있던 의욕을 되살릴 수 있다. 어른의 혼자 여행. 특히 여자의 혼자 여행은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것저것 사느라 분주할 게 아니라 더 느긋하고 여유로워야 한다. 책을 읽으러 떠나는 여행의 즐거움을 가르쳐준 사람은 카롤린이다. 토요일 밤 콘서트 티켓이 있어 함께 가자고 했더니 덩그러니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어쩌지? 이번 주말에는 런던에 가거든. 돌아오면 만나. 안녕.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 봉부아야주. 나도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 주 그녀와 점심을 함께 했다. 약속 장소인 에펠탑 근처 비스트로에서 상큼한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을 한아름 나에게 건네는 카롤린. 어머 고마워. 생일도 아니고 축하받을 일도 없는데 꽃을 선물 받으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은 다음 나는 폭풍 질문을 해댔다. 런던 여행은 어땠어? 어디에 갔었어? 멋진 레스토랑은 찾았어? 쇼핑은? 그러자 카롤린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무슨 말이야? 난 책 읽으러 간 건데? 그녀는 혼자 고급 호텔에 묵는 것을 좋아한다. 여행의 주된 목적이 호텔 방에서 책을 읽는 것인 만큼 호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위기 좋고 안락한 곳, 조용하고 여성 혼자 묵어도 안전한 곳을 고른다. 카롤린의 취향을 잘 알지만 굳이 런던까지 가서 유명한 맛집도 가지 않고 쇼핑도 하지 않은 채 호텔 방에서 룸서비스나 포장 음식으로 식사를 때우며 책만 읽는다고?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카롤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나도 설레기 시작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있는 호텔을 골라. 체크인 후에는 근처를 산책하고 꽃을 사서 호텔 방에 꽂아 놓는 거지. 고작 며칠 묵는데 꽃까지 사서 장식을 하다니 내 머릿속은 아까워서 어쩌난 생각뿐. 화려한 꽃다발을 사는 게 아니야. 한 송이로도 충분해. 카롤린의 말을 듣고서 조금씩 수긍이 갔다. 그녀는 꽃 한 송이만 가지고도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호텔 방을 진짜 내 방처럼 쓰면서 말이다. 그렇게 며칠간 책도 읽고 근처 상점을 돌아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곤 해. 독서 여행 중에는 인터넷도 하지 않는다. 일을 할 때야 일과 관련한 전문 서적을 읽지만 쉴 때는 주로 개인적 취향으로 고른 책을 읽는다.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이나 그녀가 사랑에 맞지 않는 고고학 책 등 그녀의 얘기에 푹 빠져들어 나는 어디로 갈까? 어떤 책을 갖고 갈까?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작년에 사놓고 읽어야지 했지만 정작 펼치지도 않은 책. 그 책으로 할까? 여행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그날 밤 여행 가이드북을 사고 인터넷으로 여행지와 묵고 싶은 호텔을 찾아봤다. 그러니 마음은 어느덧 여행지에 가 있다. 카롤린의 사치는 고급 호텔에 묵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 일상을 떠나 비일상적 공간에서 책을 읽는다니 혼자를 즐기는 법을 아는 어른의 여행답다. 옷 속에 향을 입는 여자. 그 사람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패션이나 화장, 액세서리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외모에 나타나게 마련. 세련됨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걸 프랑스인들은 잘 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향수와 속옷 아닐까? 특히 프랑스 여성은 향수와 란제리에 공을 들인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는 여성만이 아니다. 남성의 관심도도 지극히 높다. 프랑스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유혹하거나 유혹당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검은 머리칼을 가진 여성에게는 달콤한 향이 어울려요. 여성의 향수에 대해 어떤 남성이 한 말이다. 특별히 세련된 사람도 아니었고 향에 민감하거나 흥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그의 섬세한 발언이 놀라웠다. 그런가 하면 심플한 흰 속옷이 섹시해 라고 말한 남성도 있다. 그 역시 겉보기엔 특별히 세련된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남자들의 말을 동기 삼아 여자들도 섬세하게 자신을 가꾸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얼마 전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간 조일에게서도 아주 좋은 향이 풍겼다. 달콤한 레몬차나 오렌지 창향 같기도 하고 제스민 같기도 했다. 그 향에 계속 마음이 가서 어떤 제품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향수는 안 써요. 바디로션과 미스트만 써요. 로션과 미스트도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섞어 쓴다고 한다. 그렇게 하니 조일만의 오리지널 향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다양한 향수를 시도해 봤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내 거다 싶은 향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그 향수만 뿌려요. 소피는 자신의 향을 정해놓고 있었다. 샤넬 한정판 향수인데 애인에게서 가장 그녀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소피는 란제리에도 깐깐하여 꼭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을 고른다. 최근 들어 인건비가 싼 외국에서 만든 수입 란제리에 밀리는 프랑스 브랜드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나. 아름다운 란제리를 사는 것은 1년에 2번, 크리스마스와 생일 때다. 충동 구매는 하지 않지만 간혹 애인에게 선물 받기도 한다. 란제리 하나에도 구매 전략을 갖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향수가 아니더라도 비누나 로션 등 내게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향에 신경 써보자. 보이지 않는 차이가 내면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준다. 나를 스치는 사람에게 향기로운 이미지를 주는 건 멋진 일 아닐까? 프랑스 여자는 80세에도 사랑을 한다. 프랑스 남부 지방에 사는 지네트는 85세 싱글 여성이다. 구석구석 잘 손질된 넓은 정원에는 라벤더와 민트 향이 그윽해서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남프랑스에 와 있다는 실감이 든다. 지네트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사랑스런 딸도 얻고 평범하고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행복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이 돌연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집안 정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제 60세를 막 넘긴 너무 아까운 나이에. 당시 지네트도 50대, 한창 나이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줄곧 혼자 살아왔다. 외동딸은 독립하여 파리에 살고 있어서 지네트는 30년 가까이 혼자 지낸 셈이다. 브론즈 컬러, 80년대에 유행했던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같은 헤어스타일. 그녀는 가까운 시장에 갈 때에도 말쑥한 차림에 액세서리도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항상 세련되고 지적인 그녀가 85세라니. 처음 나이를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다. 젊어 보인다기보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 때문이랄까. 지네트처럼 멋진 여성이라면 얼마든지 연애하거나 재혼하고도 남았을 텐데 하며 의아했다. 그녀는 넓은 집에 고양이와 둘이 살고 있다. 어느 해 여름 지네트의 연애담을 듣게 되었다.
지네트의 정원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였다. 그럼 그렇지. 지네트라면 당연해. 내가 다 설레었다. 지네트는 아내와 사별하고 은퇴한 대학 교수인 알파노와 몇 년간 사귀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전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파트너가 되어달라 라는 프로포즈를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네트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존경과 우정 사이에서 새롭게 사랑이 싹튼 것이겠지?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쇼핑도 가고 콘서트에 가면서 데이트를 즐겼다. 지네트의 집 정원에 그의 빨간색 자동차가 머무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그렇게 서로의 가족에게 축복과 격려를 받으며 80세를 넘긴 어른들의 연애가 시작되었다. 얼마나 멋진가. 그저 부러울 뿐이었다. 80대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프랑스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나이에 이제 와서 새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멋진 만남이라고, 사랑은 항상 멋진 일이라고 축하한다. 그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80세 마담의 사랑 얘기는 나에게 삶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맥시, 지네트. 그녀 덕분에 80대가 되어도 생생하고 활기차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존재감 자체로 빛나는 프랑스 여자들. 파리에 살며 멋진 마담들과 사귈 기회가 많았던 나는 오랫동안 프랑스 여자들을 관찰해왔다. 타고난 외모나 사회적 지위, 부와 상관없이 존재감 자체로 그녀들은 무척 매력적이었다. 젊어 보이려 애쓰지 않고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생을 즐기는 프랑스 여자들. 세련되고 이성적인 태도를 항상 지니고 살면서 설레는 사랑의 감정도 잊지 않는다. 프랑스 여자들은 자신만의 미학을 갖고 주체적으로 산다. 나이가 드는 것은 와인이 숙성하는 것과 같다. 당신도 나이가 들 때마다 보다 깊은 맛과 그윽한 향을 지닌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해질 때마다 더 즐겁고 아름답고 생생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프랑스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봉주흔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댐 아플리따흐. 사랑해요. 또 봐요. 바이바이. Elle n'est pas parfaite, je ne l'ai pas choisie. Un jour on m'a dit envole-toi, vas-y. Tu tomberas sur le bitume, mais tu prendras l'habitude. Tu y laisseras quelques plumes, et c'est ta vie. Elle fera des promesses qu'elle ne tiendra pas. Elle fera des prouesses aussi quelquefois. Tu ne pourras pas la connaître, elle est faite de peut-être, mais elle finit par te prendre dans ses bras. Elle est belle un jour sur deux. Aime-la, fais comme tu peux. Si jamais ton cœur hésite, cours avant que l'amour t'évite. Va, va, vie, va, mon ami. N'oublie pas de sourire en chemin. Va, vie, va, mon ami. Et le destin pourrait bien changer d'avis. Certains voudraient l'échanger contre la tienne, sans savoir que chaque espoir traîne sa peine. Comme un boulet invisible qui nous rend souvent risibles. On écrit l'histoire mais ce n'est pas un poème.
blanche un jour sur